네, 정말 드디어 만났어요. 저희 한 달 만에. 네, 그러게요. 박보영이다! 연예계 박보영이 있다면 증권가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려주는 최보영이 있다. 네. 먼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교보증권에서 2차전지 IT 담당하고 있는 최보영입니다. 저는 이제 맨 처음 접한 게 몇 년 전이었던가 텔레그램에 교보증권에 정말 예쁜 IT 애널이 있는데 리포트를 너무 잘 쓴다.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됐고 방송에서 이제 갑자기 더운데? 보게 됐는데 본인이 딱 제 별명은 천보영입니다 네. 라고 얘기하길래 이분 찐이구나. 2차 전지에서는 정말 찐이구나. 그걸 알게 됐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1편은 2차 전지로 준비를 해봤는데 원래는 질문이 없었는데 삼성 SDI가 갑자기 이제 군사 이슈가 불거져가지고 회사는 아니라고 하는데 시장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진 않아서 좀 어떻게 봐야 돼요? 저는 일단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삼성 SDI가 배터리 사업부 비중이 80%입니다. 그래서 SK 이노베이션이랑 이제 LG 화학의 분사 이슈가 있다 보니까 SDI도 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있기는 한데 SK 이노베이션이나 LG 쪽이랑은 사업부 자체가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SDI는 거의 이제 찐 배터리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저도 그 이슈를 처음 얘기 들었을 때 그럴 리가 있나 라는 생각을 했고 회사에서도 아니라고 얘기를 해서 일단 공식적으로는 아닌 걸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글쎄요. 그런 이슈가 최근에 많이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SDI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첫 번째로는 정말 내부적으로 그런 이슈가 있던 거나 두 번째는 그렇지 않은 게 아닌가.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일단 그럴 리가 없다. 네, 그럴 리가 없다. 그럴 리가 네. 없다. 알겠습니다. 논란을 여기서 일축시켜 보겠습니다. 최근에 2차전지 배터리 쪽은 소재가 훨씬 더 좋죠. 네,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이제 배터리 3사는 고객사가 자동차 업체로 한정적인 거에 비해서 소재 업체는 배터리 여러 군데와 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소재업체의 그런 업사이드 측면에서 좀 더 강점이 있다라고 보면서 소재주의 랠리가 더 가파르게 이어졌던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안 그래도 2차전지 이쪽은 좀 밸류가 높다 이런 네. 평가들이 있는데 더 그렇게 됐을까요? 네, 최근에 밸류에이션 논란은 항상 있었던 거이기는 해서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고평가 논란이 있어서 부담스럽다고 했는데 이제 그런 지가 한참 되다 보니까 높은 프리미엄에 이미 눈높이가 맞춰진 상황이고 또 2분기 실적이 너무 서프라이즈하게 잘 나왔고 이게 3분기, 4분기에도 가시성이 확실히 있다 보니까 이제 실적적인 측면과 그리고 하반기에 또 미국이나 유럽 진출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일단 그런 밸류에이션이 타당하다라고 시장에서도 이렇게 좀 인정을 하는 분위기로 바뀐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에코프로 BM 2차전지 소재 쪽에서는 대장주 역할을 했잖아요. SK 이노베이션이랑 이제 2024년부터 26년까지 10조 원 규모의 수주 소식이 좀 의미하는 바가 커요. 어때요? 매우 크죠. 일단 10조 원이라는 것이 정말 깜짝 놀랄 만큼의 잭팟이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도 수주를 받을 수 있구나라고 시장에서 이제 한번 환기를 시켜준 상황이고 중장기적인 실적 상승을 어느 정도 확보했다라는 의미가 굉장히 크고 이게 수주로서 확 잡아줬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동안 에코프로비엠은 SDI가 주요 벤더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SK에서도 이렇게 주요 벤더일 수 있구나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수주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LNF나 다른 양극재 업체들도 이와 같은 수주 소식이 전해질 가능성이 하반기에는 충분한 거예요? 네, 그럼요. LNF도 뭐 얼마 전에 이제 LNF랑 얘기는 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다 물어보잖아요. 왜 에코프로비엠은 10조 수주 나오는데 LNF는 왜 안 나와 했더니 그 정도는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나올 거예요. 이게 10조가 나온다는 건 아니고 굉장히 이제 전방 시장을 잘 따라갈 것이다라는 의미로 좀 해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대표적인 종목 얘기로 들어가 볼게요. 첨보, LNF, 에코프로비엠 뭐부터 시작할까요? 첨보형이니까 첨보부터. 첨보형! 네.
최근에 이제 소재 업체들 랠리와 더불어서 첨보의 주가 탄력도 이제 좋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전해질염들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서 전해질염의 가격이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범용 전해질이라고 얘기 나오고 있는 LiPF6 범용 전해질 가격 상승이 굉장히 가파르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첨보의 이런 F 전해질, 약간 좀 어드밴스된 그런 전해질의 일종인데, 이 전해질염의 가치가 더욱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주가를 가파르게 이끌었던 주요한 동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적은 뭐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겠지만 캐파 증설과 함께 실적도 3, 4분기에 분기별로 계단식 실적 성장이 이어질 걸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첨보랑 후성이랑 많이 비교가 네. 되죠. 네네. 어때요? 비교해보면? 그 이제 전해질에 들어가는 전해질염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후성은 방금 말씀드린 LiPF6라는 범용 전해질을 만들고 있고, 첨보는 뭐 F 전해질, P 전해질에서 굉장히 다양한 전해질과 첨가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후성이 만드는 전해질보다 조금 더 출력 향상이라든지 뭐 밀도에 좀 더 이점을 주는 그런 전해질염이기 때문에 가격이 그동안 되게 비쌌어요. 그래서 이거를 못 쓰고 범용 전해질을 많이 쓰고 이런 것들은 좀 첨가제 형태로 쓰고 있었는데, 가격이 어느 정도 비슷해지다 보니까 그럼 이거 쓸 바엔 이게 더 좋으니까 이거 써야지, 약간 이런. 그러니까 로션 바를 거를 약간 주름 개선 화장품을 얼굴에 다 바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제가 그 한 리포트를 읽었는데 2차전지 벤더 업체들을 쫙 다 정리해 놓은 게 있던데 거기에서 제가 후성을 발견하지는 못했거든요. 아, 네. 저도 뭐 후성 커버리지를 하진 않아서 모르지만 뭐 다양한 사업부를 가지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2차전지인데, 그게 증설을 했다가 가격이 많이 빠져서 가동을 못했는데 최근에 이제 가동률도 많이 올라오고 증설 효과도 3분기부터는 반영된다라고 해서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첨보는 그렇고 에코프로비. 에코프로비엠은 이제 원래 좋은 회사죠. 원래 너무 좋은 회사고, 네. 이제 증설을 이제 전방 시장에 가장 발맞춰서 시장에 깜짝 놀랄 만큼의 증설 스케줄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이번에 10조 원 수주 계약을 발표하면서 와, 진짜 대장은 대장이구나라는 것들을 시장에 좀 각인시켜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24년 이후에 중장기 계획을 밝혔다라는 점과 SK와 SDI의 두 배터리 업체와의 협약이 좀 더 공고해진다라는 측면이 최근에 주가 상승을 이끌었고, 2분기 실적도 9% 이상의 마진을 냈고 3분기 이후로도 그런 실적이 이어갈 수 있다라는 측면과, 그리고 최근에 폐배터리와 또 뭐 수직 계열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내년부터 반영이 된다고 하면은 가장 가파른 증설 효과, 그리고 마진을 가장 잘 낼 수 있는 그런 양극재 대장으로서 면모를 앞으로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주가가 오를 거라고 혹시 예상하셨어요? 속으로? 제 목표 주가가 38만 원 정도 되는데, 네. 2차전지 섹터의 조금 특징은 좋을 때는 한없이 좋고 나쁠 때는 한없이 나쁘고 이런 측면이 있어서 네. 좀 올랐을 때는 항상 경계를 하고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보다는 최근에 조금 더 많이 올랐긴 한 것 같아요. 이게 주가가 또 좋을 때는 쏠림 현상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좀 그렇고, 2차전지를 커버하면서 좀 어려운 점은 펀더멘탈적인 요소보다 약간 심리적인 요소라든지 멀티플 영향을 좀 많이 받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은 좀 개인적으로 어려웠습니다. 네. 요번에 그 에코프로 BM에 그 10조 원 수주 공시 나오고 나올 건 다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에코프로 BM에서 LNF로 일부 좀 이동을 하신 투자자분들 네, 굉장히 있는 걸로 많았어요. 알고 네. 있거든요. 어때요? 그러면 LNF는 이제 상대적으로? 저도 에코프로비엠 대비 LNF가 키 맞추기를 해야 할 여지가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LNF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에 좀 안 나왔고, 3분기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한 9%의 마진이 나온 거에 비해서 LNF가 로우 싱글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오다 보니까 LNF는 약간 가동률이 올라오더라도 마진을 많이 못 낼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있으면서 아마 2분기 실적 나오고 많이들 이제 좀 매도를 하시다가 최근에 다시 좀 이렇게 매수세가 좀 들어온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 모든 소재들은 결국은 이제 하이싱글로 귀결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뭐 양산 능력이라든지 효율화에 따라서 1, 2% 정도의 영업이익 차이는 있겠지만,
이제 수주 계약을 맺었을 때 배터리 업체들이 모든 소재 업체들에 있어서 거의 하이싱글의 마진을 다 담보해주는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LNF도 이제 에코프로 BM 대비해서 조금 늦게 캐파 증설을 했던 것이 그런 것들이 올라오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통이 있는데 시장에는 이제 다 성장한 에코프로 BM과 이제 비교를 하다 보니까 LNF가 조금 사업적으로 미진한 게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있긴 한데요. 결국은 이제 6월부터는 OPM 개선이 일어나서 2분기 그리고 3분기로 갈수록 계속해서 영업이익이 올라올 수 있는 여지는 확실히 있고 2023년에는 여기도 하이싱글 마진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BM은 SDI와 SK이노베이션과의 협력 구도가 강한 것에 비해서 LNF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서 테슬라로 나간다는 점이 기술력이 있어서 굉장히 우위했다라는 것들을 방증하는 한 가지 이제 면모라고 볼 수 있는데요. 향후에는 이제 테슬라로 직납을 조금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양극재 들어가는 소재 공급 계약을 맺었고 향후에는 이제 테슬라로 조금 직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제가 그 수주 공시가 나온 날 매도를 했어요. 근데 우리 그날이 또 촬영을 하려고 했었던 날이야. 그래서 그래가지고 만나면 물어보고 팔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에이 그래 뉴스에 팔라 했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팔고 집에 가는 길에 그 2차전지 관련된 그 미래에셋에 김철중이요. 네, 그 리포트를 출력해서 가서 읽었는데 와 읽으니까 와 이 2차전지 소재는 팔면 안 되는 건데 나 지금 이런 얘기를 여기 담아도 돼요? 어차피 편집할게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쵸. 2차전지 소재는 지금 함부로 팔면 안 되는 구간인 거죠. 네. 그래서 변동성은 있기는 하겠지만 제가 항상 이제 말씀드리는 게 도입기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도입기가 있고 이렇게 성장기, 성숙기 이렇게 가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도입기에 있을 때 기업들의 특징이 배터리 업체를 보면은 이제 막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그런 구간인데 요 도입기에 이런 실적 정상화가 나오고 성장기, 성숙기는 훨씬 더 큰 곡선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핸드셋 같은 경우에는 교체 주기가 뭐 1, 2년밖에 안 되니까 이 사이클 자체가 굉장히 짧은데 이 자동차 사이클은 거의 이제 한 번 생산을 하면 뭐 7, 8년씩 이제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 도입기 자체가 굉장히 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이 구간의 도입기도 벌써 제가 도입기 얘기를 한 3년은 하고 다니는 것 같은데 되게 길고 지금 이제 도입기의 그 마지막 자락을 막 지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적이 나오는 성장기와 성숙기까지를 보신다면 아직도 이제 성장할 룸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애매했던 최근의 장 분위기 약간 불확실성이 있는 테이퍼링이라든지 코로나 이슈들이 불거졌을 이런 시기에 이제 돌고 돌아서 자꾸 이제 2차전지로 수급이 몰리는 한 가지 요인이 중장기적인 성장성이 너무나 명확하다라는 점에 있어서 유입이 있었던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 종목 중에서는 뭘 탑픽으로? 다 너무 자식 같은 기업들이라. 그런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할 때 솔직히 우리는 리포트를 보면서 매도를 좀 참고하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더 보면 좋을 만한 이슈 혹은 뭐 체크해야 될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가장 크게는 이제 펀더멘탈을 완전히 숙지를 하셨다면 기업의 고유의 아이덴티티라는 게 있잖아요. 이 회사는 뭐 증설을 좀 보수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좋다라던가 아니면은 배터리 회사와의 영업 능력이 좋다 이런 것들을 이미 숙지를 하셨다면 어느 정도 기업의 주가 흐름을 조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보면은 얘가 항상 이런 발자국으로 보폭으로 움직였지라는 것들이 뭔가 느껴지는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서 뉴스 플로우라든지 뭐 공시 같은 것들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차전지 소재 1편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2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억한다면요?